자, 여러분들 안녕하십니까? 야손입니다. 자, 오늘도 또 주식에 관련되는 얘기를 좀 나눠야 되는데요. 오늘은 제가 제목을요, 11월 주식시장 이것만 알아도 안 망한다. 또는 11월 주식시장 전망과 대응 전략, 이렇게 오늘 제가 제목을 좀 잡아봤습니다. 지금 주식시장이 지금 계속 열리고는 있지만 이 개인 투자자분들이 지금 같은 이런 시장에서 굉장히 힘들어 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실제로 개인 투자자분들이 지금 현재 주식시장에서 제일 힘들어 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바로 소외감이거든요. 남들은 수익이 많이 나고 있는데 나만 지금 수익이 안 나는 것 같은 이런 생각이 들다 보니까 이제 여기에서 오는 어떤 조급함과 불안감들이 섣부른 매매를 하게 되고, 이게 뇌동 매매가 되고 추격 매수가 되고 이렇게 무리수를 두다 보니까 주식 투자는 사실은 계좌를 잃지 않고 지키는 것만 해도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렸지만, 그 소중한 자산을 지키지 못하게 되고 점진적으로 줄어들고 있는 이런 모습들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지금 현재 시장이 어려울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러면 이제 11월장과 연말장이 사실은 시장의 어떤 흐름이 더 좋지 않다라는 그런 내용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 상황에서 이 개인 투자자들이 앞으로 가져가야 될 이런 투자에 대한 대응 전략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어려울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제가 지금까지 흘러왔던 우리 주식시장에 있는 이런 어떤 특징들과 현재 상황들, 이런 것들을 우리가 한번 알아보고, 또 여기에서 지금 불확실성으로 잔존하고 있는 이런 것들이 앞으로도 어떻게 이어질 것인가, 이런 것들을 우리가 좀 알아보고, 이 부분들을 조합해 봤을 때 우리가 11월장과 연말장을 어떤 대응 전략을 가져갔을 때 성공 투자를 할 수 있겠는가,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오늘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오늘도 초보 투자자님들의 눈높이에서 가급적이면은 간략하고 쉽고 단순하게 제가 말씀을 드릴 테니까, 오늘도 챕터를 나누어 가지고 이렇게 또 얘기를 드릴 테니까요, 중요한 부분들은 또 이렇게 필기를 하시면서 청취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먼저 이제 첫 번째로 지금 현재 우리가 이 시장 상황에 대해 가지고 우리가 좀 이해를 할 필요가 있거든요. 그러면 이 시장 상황을 이해를 해야 되는데, 이 중에서도 제일 먼저 우리가 조금 한 게 알고 있어야 되는 것이 뭐냐면은 지금 미국 증시와 우리 증시가 똑같이 흘러가고 있지 않죠. 미국 증시는 상승의 추이를 이어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증시는 지금 미국 시장을 따라가지 못하고 계속 지지부진한 이런 어떤 흐름들이, 비동조화 현상이 지금 현재 일어나고 있다는 것이거든요. 그러면 최소한 우리가 주식 투자를 하면서 미국 시장과 우리 시장이 왜 함께 가지 못하고 무엇 때문에 이렇게 함께 가지 못하는가, 이 부분만큼은 우리가 좀 이해를 하고 있어야 되겠죠. 물론 여기에도 왜 함께 가지 못하는지에 대한 이유들은 굉장히 많습니다. 장황되게 늘어놓으면 끝도 없이 많지만은 최소한 하나 정도는 알고 계셔야 됩니다. 그게 뭐냐,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미국 증시는요, 서비스 지수가 시장을 견인을 하고 있는 모습이죠. 아마존이라든지 테슬라라든지 이런 서비스 지수를 기반한 이런 이 업종들, 종목군들이 시장을 받쳐주고, 이런 것들이 성장 가치주로서의 어떤 시장에 부각이 되면서 시세의 랠리를 이어가다 보니까 여기에 지수가 따라가고 있는 그런 흐름이지만, 우리 증시 같은 경우는 어떻습니까? 서비스업이 아니죠. 수출형 제조업 지수가 시장을 견조하게 받쳐주고 있는 이런 어떤 우리 시장의 어떤 태생적인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시가총액 1위 삼성전자, 2위 하이닉스, 현대차, 이런 어떤 제조업 지수가 시장을 견인하다 보니까 결국은 이런 종목들이 가지 못하다 보니까 미국 시장과 디커플링 현상이 나올 수밖에 없다는 것, 이거 하나는 꼭 알고 좀 계셔야 되고요. 그러면은 이제 두 번째로 우리가 좀 고민을 해봐야 되는 게 뭐냐면은 지금 시장은요, 개인 투자자들이 갈 데가 없습니다. 이게 제일 문제거든요. 왜 갈 데가 없겠습니까? 옛날 같으면 개인 투자자들이 시장에 있는 종목 중에 어떤 종목을 선호를 했냐면은 중소형 종목군을 많이 선호를 했거든요. 그렇지만 시장에 강력한 유동성이 들어오게 되면서 대형주 중심의 어떤 시장 랠리가 작년부터 이어졌기 때문에 지금은 많은 개인 투자자들이 대형주, 그것도 국민주라고 할 수 있는 삼성전자라든지 하이닉스라든지 현대차라든지 이런 대형주에
개인 투자자들이 굉장히 여기에 이제 많이 지금 들어가 있는데, 실제로 보면은 지금 대형주들이 시장에서 철저하게 지금 소외감을 받고 있다는 것이거든요. 그리고 미국 시장은 대형주들, 대기업들의 실적이 좋게 나오면은 거기에 상응하는 주가가 반영이 되면서 계속적인 상승의 랠리가 이어가지만, 우리 시장은 대형주들, 대기업들이 호실적을 발표했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그 호실적을 이용해 가지고 공매도 세력의 어떤 타겟이 돼버리다 보니까 오히려 더 악성 매물이 잔존하게 되고, 이런 현상들이 나오면서 수급 불균형이 지금 초래가 되고 있고, 그러면은 중소형 개별주들은 좋으냐? 중소형 개별주들도 시세의 연속성이 없고요, 일일 중에 어떤 변동성이 크고 전강 후약의 어떤 패턴을 이어가다 보니까 단기를 하든 장기를 하든 여기에도 재미가 없는 그런 시장인 것이죠. 그러니까 개인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이런 어떤 부분들을 가지고 놓고 봤을 때 굉장히 고립적이고 어디로 가야 될 방향이 없는, 정체성이 어떤 탁 단절되어 버리는 이런 흐름이 지금 나오고 밖에 없다는 것, 이 부분을 좀 알고 계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로 우리가 좀 봐야 되는 것은 뭐냐면요, 이 고질적인 우리 정신은 이 수급 불균형이 지금 현재 초래가 되셨다는 것이거든요. 주식시장은요, 세 부류의 수급 주체가 있죠. 개인 투자자가 있고, 기관 투자자가 있고, 외국인 투자자가 있습니다. 그런데 항상 예전부터 지금이나 보면은 개인 투자자들이 매수를 하면은 외국인하고 기관 투자자들은 매도를 하게 되고, 개인 투자자가 매도를 하게 되면 외국인하고 기관들은 매수를 하는 이런 흐름들이 지금 나오고 있죠. 결국은 개인이 매수를 하고 기관 외국인들이 팔면은요, 종목이든 시장이든 하락할 수밖에 없는 그런 수급 구조고요. 개인이 팔고 외국인하고 기관이 사게 되면 이거는 종목이든 지수이든 상승의 어떤 트렌드를 이어갈 수밖에 없는 이런 어떤 수급적인 구조가 우리 시장에는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다는 것이죠. 제가 조금 이거는 조금 어떻게 봤을 때는 좀 비유가 조금 잘못되었다고도 볼 수가 있지만, 제가 우리 구독자님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 가지고 바다에 있는 생물을 제가 비유를 좀 해드리면, 개인 투자자들은요, 바다에 있어 가지고 플랑크톤입니다. 숫자적으로는 어마어마하게 많이 있지만 이 숫자가 모여 가지고 어떤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는 것이 전혀 아니라는 것이거든요. 그리고 기관 투자자들은 고등어라든지 칼치라든지 이런 물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외국인 투자자가 이제 제일 먹이 상단에 있는 상어라든지 범고래 같은 이런 부류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결국은 이 개인 투자자들이 숫자적으로는 많고 자금력은 많다고 하지만, 이 개인 투자자들이 어떤 시장을 장악하고 어떤 트렌드를 이어갈 수 있는 그런 에너지가 없다라고 봤을 때, 특히 지금 최근에 개인 투자자들이 또 시장 방어력도 예전과는 달리 많이 지금 약해지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나마 작년에 유동성이 물밀듯이 들어올 때는 개인들이 어느 정도는 시장을 좀 방어하고 종목 지수를 좀 지켜주는 그런 흐름이 나왔지만, 최근에 이 개인 투자자들의 이런 시장 방어력이 많이 지금 좀 떨어지고 있습니다. 지금 고객 예탁금만 하더라도 지난달에 73조 원인데 지금 보면 63조 원, 10조 원이 지금 줄어들고 있는 이런 상황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고질적으로 지금 개인이 사고 있는 패턴이고 외국인하고 기관들이 팔고 있는 이런 어떤 패턴에서는 수급 자체가 불균형을 이루면서 시장의 어떤 악영향을 더 초래하고 있다는 것, 이 정도는 일단 좀 알고 계셔야 되고요. 그러면 또 하나는 뭐냐면은, 빛을 내어 가지고 투자하는 사람들이 시장에 한번 이렇게 출렁이게 되면은 담보 부족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반대 매매가 나가게 되죠. 이런 것들도 시장의 어떤 수급 역량을 굉장히 초래시키는 악영향으로 어떤 영향을 줄 수밖에 없는 이런 흐름들이 지금 나오고 있는 것이거든요. 이유열을 막론하고 이자가 발생되어지는 그 자금을 가지고 투자를 한다는 것 자체가 시장 자체에는 굉장히 리스크가 크기 때문에 이런 어떤 여러 가지 상황들이 복합적으로 지금 시장에 좀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또 한 가지 이제 우리가 좀 신경을 좀 쓰고 지켜봐야 될 것은 뭐냐면, 지금 11월장부터 해가지고 그러면 연말장까지는 어떤 불확실성들이 지금 시장에 잔존하고 있냐. 굵직굵직한 어떤 아웃라인만이라도 우리는 이 부분은 또 좀 인지를 하고 있어야 되거든요. 당장에 지금 11월 달에 이제 FOMC가 지금 열리게 되면 이제 이 테이퍼링에 대한 이런 어떤 부분들이 이제는 현실화가 지금 되어질 수밖에 없겠죠. 그러면 여기에 따른 어떤 시장의 이 어떤 변수 요인도 지금 나올 수 있다라고 좀 봐야 되고요. 그리고 이제 11월에 지금 그 금통위, 우리나라 금통위에서 이제 기준금리를
인상할 가능성이 상당히 많다고 좀 봐야 되겠죠. 그리고 또 지금 이제 연말로 갈수록 이 대주주 양도세, 회피하려는 그런 물량들이 이제부터는 얼마든지 시장에는 좀 출회가 되질 수 있다는 것. 이런 것들도 이제 시장에는 좀 영향을 끼칠 수가 있는 그런 부분이고, 뭐 여기에 미국 장기 국채금리는 계속적인 이 상승의 어떤 인상을 하면서 올라가는 이런 부분도 시장에 좀 우려로 작용할 수가 있고, 계속적으로 요즘 들리고 있는 게 뭡니까? 인플레이션, 뭐 스태그플레이션까지 얘기가 나오고 있고, 심지어 하이퍼 인플레이션 이런 얘기까지 지금 나오고 있을 정도로 이 공급망 부족에 따른 인플레이션에 대한 이런 부분들도 시장에는 언제든지 발목을 잡을 수 있다는 것, 이런 상황들. 여기에 뭐 차이나텔레콤을 또 미국이 사용을 금지하다 보니까 미국과 중국의 이런 긴장감이 다시 좀 우려가 되고 있는 그런 상황도 있고, 당장에 12월에 미국 부채 한도 협상 또 시한이 지금 다가오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전반적으로 시장에는 불확실성으로 작용할 수 있고, 언제든지 시장이 출렁일 때는 이런 요인이 강력하게 어떤 시장을 이렇게 휘청일 수 있게 하는 그런 요인이 되고 있다는 것 자체는 좀 알고 계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제가 지금까지 이제 이렇게 말씀드렸던 이런 상황들을 그러면 놓고 봤을 때 중요한 것은 대응 전략 아니겠습니까? 그죠? 그러면 이런 것들을 가지고 우리가 11월과 연말장을 그러면은 어떻게 대응을 해 나가야 되겠는가? 자, 이게 중요하겠죠.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것은 지금부터 중요합니다. 대응 전략. 이거를 얘기 드리기 위해서 앞에 것들을 제가 다 이렇게 정황되게 말씀을 드린 것이고요. 그러면은 대응 전략을 우리가 가져가야 되는데, 여기에는 제가 한 서너 가지로 제가 좀 축약을 해가지고 여러분들에게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먼저 첫 번째로요. 시장 방향을 보지 말고 종목에 지금은 집중을 해야 됩니다. 굉장히 중요한 말이거든요. 대부분의 이 투자를 하고 계시는 사람들은 뭐 경기 지표라든지 뉴스라든지 속보창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가지고 어떤 시장의 흐름을 읽어내려고 하고 있죠. 그런데 누구나가 다 볼 수 있는 대중적인 어떤 그 생각의 잣대를 가지고 시장을 봤을 때는 그 시장의 어떤 추이나 이런 부분들은 큰 의미가 없다는 것이거든요. 종목을 가지고 시장을 투영을 해가지고 시장의 방향성을 알아내고, 내가 예를 들어 가지고 뭐 플랫폼 기업의 어떤 종목 하나를 내가 지금 가지고 있다고 봤을 때,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종목이 시장에서는 어떻게 지금 반영이 되어지고 있고, 시장의 내 종목을 어떻게 평가를 하고 있고, 내가 가진 종목이 시장에서는 수급적인 어떤 우위를 지금 작용하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보면서 시장과 조합해가지고 시장의 방향을 읽어낼 수만 있다면, 여러분들은 설령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종목이 시장에 합류되지 못하는 종목이라고 봤을 때는 새로운 어떤 종목으로 편입을 해야 될지에 대해서 눈까지 열릴 수 있는 이런 어떤 지혜가 생길 수가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시장의 방향보다는 종목에 집중력을 기울여야 된다는 거, 이 부분을 여러분들이 절대로 잊으시면 안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면요. 자, 그러면 종목을 우리가 선별해야 되겠죠. 그러면 종목은 어떤 종목을 우리가 선별을 해야 되겠냐? 실적이고요. 첫 번째는 실적이 좋아야 됩니다. 실적은 무조건 좋아야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수급이 좋아야 되겠죠. 수급은 추세의 어떤 연속성을 이어갈 수 있는 가장 기준적인 잣대이기 때문에 상승하고 있는 이런 어떤 종목의 수급은요, 상승하려는 그런 관성의 법칙이 작용하기 때문에 계속 우상향의 어떤 패턴을 이어가지만, 하락으로 완전히 전환해 가지고 추세가 이탈돼 버리는 그런 종목은 하락하려는 그런 성질이 강하죠. 이런 종목에 살짝 반등이 나오면은 악성 매물이 때리기 때문에 더 빠질 수 있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수급도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성장성이 없는 주식은 죽은 주식이나 마찬가지죠. 오늘 급등하면 뭐합니까? 내일이 없는 주식인데, 그런 종목은 결국은 급등한 것만큼 악성 매물이 더 하락을 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성장성이 있느냐 없느냐, 특히 미래에 대한 성장성을 얼마만큼 가지고 있느냐, 이거를 따져봐야 되고요. 여기에 이 모든 실적, 수급, 성장을 갖다가 아울러 가지고 주가를 튕겨줄 수 있는 여기에 강력한 것은 바로 모멘텀입니다. 재료. 그래서 실적, 수급, 성장, 재료, 이 네 가지의 요인이 반드시 갖추어져 있는 그런 종목을 찾아야 되고요. 그리고 이것만 가지고 있으면 안 되겠죠. 그리고 여기에 지금 현재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 이 세대, 이 시대가 가장 원하고 있는 그 중심에 설 수 있는 인기주, 패션주, 이런 종목을 찾아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종목을
이런 어떤 그룹을 찾았다라고 봤을 때 여기에서 가급적이면 시가총액이 제일 높은, 그리고 외국인보다가도 기관들의 수급이 잘 들어오고 있는 이런 대형주를 공략하게 된다면 지금 같은 이런 시장에서도 여러분들은 안전하면서도 좋은 그런 흐름을 타고 갈 수 있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이 정도 제가 얘기 드리면 뭐 대충은 어떤 종목 그룹인지는 아마 여러분들도 좀 눈치를 채셨을 거라고 제가 보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세 번째 중요한 것이 뭐냐, 이게 어떻게 봤을 때는 제일 중요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지금은요, 종목을 압축시키고 포트폴리오를 일단 압축시켜야 됩니다. 종목을 압축시키고 압축시킨 그 종목에서도 가장 확률이 높은, 상승에 대한 확률이 높은, 기대감이 높은 그런 종목으로 비중의 효율성, 비중을 확대를 시켜야 됩니다. 비중의 효율성을 높여가지고 공략을 하지 않으면 지금 시장은 굉장히 위험할 수가 있는 것이거든요. 주식 투자는요, 단순함에서부터 나와야 되고요. 정말 쉽고 어떻게 봤을 때는 무식할 만큼 단순하고 쉽게 내가 가장 잘할 수 있는 영역에서 한 개라도 풀어갈 수 있는 이런 전략이 지금은 굉장히 필요한 것이거든요. 지금은요, 어설픈 종목 10개 가지고 있는 것보다가요, 확실한 종목 1개 가지고 있는 것이 훨씬 낫습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뭐 이 분산 투자를 한다고 백화점식의 어떤 그런 종목들을 사들여 가지고 뭐 10종목, 20종목 이렇게 가지고 위험을 분산시킨다라는 목적 아래 그렇게 해가지고 종목마다 뭐 5%, 10%씩 비중을 둬가지고 이렇게 매매를 하게 되시면 물론 시장이 좋을 때는 그런 종목이 다 갈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요즘같이 시장의 변동성이 크고 한번 꺾여지면 확 무너지는 이런 시장에서는 그 10종목이 내려갈 때는 한 목에 다 내려가거든요. 그러면은 이게 기술적인 반등이 나왔을 때 그 10종목이 다 올라가냐? 그렇지 않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종목이 올라가고 이 종목이 내려가면 전체적인 내 계좌 수익은 제자리 걸음밖에 할 수 없지만 내가 한두 종목에서 가장 확실하고 어떤 효과성이 좋은, 실효성이 좋은 종목에다가 비중의 어떤 효율을 높여가지고 투자를 하게 되면 그 종목 하나 때문에 시장이 무너져도 살 수가 있는 그런 전략이 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느 때보다가도 종목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줄여야 됩니다. 종목 수를 줄여야 됩니다. 압축을 시키고 그 압축된 종목에서도 가장 확률이 좋은 종목으로 비중의 효율성을 높여가지고 투자를 할 때 여러분들이 지속적인 좋은 어떤 그런 흐름을 타고 갈 수가 있다, 이렇게 제가 좀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리고 이제 제가 이제 마지막으로 제가 여러분들이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내가 가장 잘할 수 있는 영역에서 쉽고 단순하게 매매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말만 이렇게 딱 들었을 때는 여러분들이 좀 뭔가 둥그스름한 이런 어떤 추상적인 그런 논리로 좀 여러분들에게 작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내가 가장 잘할 수 있는 영역에서 가장 쉽고 가장 단순하고 정말 무식할 만큼 단순하게 나아가야 된다는 것은 굉장히 의미가 크거든요. 세상은 주식을 그렇게 하지 말라고 하거든요. 세상은요, 차트를 확실하게 보고 또 쏟아지고 있는 이런 어떤 정보들을 한 개 한 개 명확하게 수백 개를 다 꿰뚫어 봐야 되고, 누군가가 성공 뭐 10억, 100억 벌였다는 그런 사람들의 기법을 도용해 가지고 또 내 것으로 만들어야 되고, 여기에 일정표를 쫙 꿰가지고 들여다 봐야 되고, 언제든지 고점에서는 팔고 저점에서는 살 수 있는 이런 치고 빠지는 순발력이 있어야 되고, 여기에 느림보다가는 빠름으로 해가지고 시시각각 대처를 해야 성공 투자를 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여러분들, 평범하신 여러분들이 그런 식의 방식을 가지고 매매를 하셔가지고 성공하실 수 있겠습니까? 물론 그렇게 하실 수 있는 분들은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그렇지만 대부분의 이 개인 투자자분들은 또 이 어떤 직장을 가지고 계시고 본업을 가지고 계시는 분들이 그렇게 순발력을 가지고 모든 것을 꿰어차고 투자를 할 수는 없는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주식 투자는 왕도가 없지 않습니까? 이게 정답이라는 것은 없습니다. 주식 투자는 무조건이라는 것이 없고요. 정답이라는 게 없습니다. 내가 가장 잘할 수 있는 나만의 어떤 도구 하나를 만들어 가지고 그거를 단순 무식하게 반복해 가지고 그거를 내 도구로 만들어내면 그게 짧은 과도칼 한 자루라도 그 과도칼 때문에 전쟁 같은 이런 주식시장에서 내가 살아남을 수 있는 것이지, 남들이 뭐 긴 칼을 차고 휘두른다 해가지고 내가 체력이 약한데 긴 칼을 들고
전쟁터에 나가가지고는 그 칼 때문에 죽을 수밖에 없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가장 쉽고 단순한 나의 것을 찾아내는 데에 주력을 해야 된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절대로 좀 잊으시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제가 여러분들에게 마지막으로 제가 당부를 드리고 싶은 것은요, 주식 투자는요, 단거리 게임이 아니고 장기 마라톤 게임입니다. 나중에 웃는 자가 진정으로 승리할 수밖에 없는 그런 게임이 바로 주식 투자거든요. 그러면 주식 투자는 잃지 않고 지키는 데서부터 출발해야 됩니다. 여러분들, 내 계좌가 매일 그냥 조금씩 줄어들어 가지고 나중에 잔고가 0이 돼버리면 나는 주식시장에서 살아남을 수가 없는 것이죠. 평생 주식 투자를 할 수가 없는 것이죠. 주식 투자는 평생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한 달, 두 달하고 주식 투자를 집어치울 것 같으면 대박 하나 물고 일발 필도 한 개만 노리면 되지만, 주식 투자라는 것은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거든요. 그거는 투기고요. 주식 투자는 내 자산을 지키면서 평생 나아가면서 자산을 불리면서 경제적인 자유를 얻어가는, 이것이 주식 투자거든요. 그렇게 봤을 때 주식 투자는 내 자산을 잃지 않고 지킬 수 있는 그런 어떤 마인드에서부터 시작을 해야 되고, 잃지 않고 지킨다라는 그 마인드에서 시작이 되어졌을 때 종목을 선별하는 눈에서부터 시장을 읽어가고 대중의 심리를 눈여겨볼 수 있고, 이 시장의 어떤 심리를 교린하고 있는 주체 세력들의 의중을 알아갈 수 있고, 무엇보다가 내 자신의 욕망 속에서 타오르고 있는 이런 어떤 불안이나 욕심, 공포, 이런 것들을 평정심으로 다스릴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던 이 부분들을 한 번만 듣지 마시고요, 계속 이렇게 반복해 갖고 들으시면서 11월 달 정도, 특히 우리 초보 투자자님들 무리수 두지 마시고, 매동매매 하지 마시고, 추격 매수하지 마시고요, 내가 되어지는 것 한 개에서부터 시작해서 11월 그리고 연말장까지 또 좋은 성공 투자의 흐름을 이어갈 수 있도록 또 제가 응원을 하겠습니다. 자, 오늘 방송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고요. 그리고 제가 20년 이상 주식 투자를 하면서 제가 가지고 있는 이런 노하우들을 여러분들에게 공유를 좀 시켜드리고 싶어가지고 지금 무료 텔레그램 방을 제가 작년에 오픈을 했습니다. 이미 여기에 10,000명 이상 많은 분들이 지금 들어와 있습니다. 영상 아래 보면 야손 텔레그램 방 바로가기 주소를 제가 영상 화면 말고요, 영상 아래에 그 텍스트 안에 보면 제가 넣어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그 휴대폰에 이 텔레그램 어플을 먼저 다운로드를 받으시고, 그 다음에 제 영상 아래에 있는 그 야손 텔레그램 바로가기 그 주소를 클릭을 하시면 여기에 바로 입장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야손 텔레그램 방은 월요일, 수요일, 금요일 일주일에 3번만 주식시장이 열리는 아침 9시부터 오후 3시 30분까지만 제가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또 들어오셔가지고 많은 도움 받으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도 제 영상에 또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그리고 좋아요, 그리고 한 개 더 있습니다. 알람까지 여러분들 설정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또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